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 1장 6절 엘리멘터리 시그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을 보시죠. 우리가 신호에 대해서 연산들을 좀 봤었고요. 이제 기본적인 시그널들, 엘리멘터리 시그널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익스포넨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시그널즈가 나오고요. 익스포넨셜 시그널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예요? 어떤 시간 t에 대해서 주어지는 시그널 x가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형태의 함수를 지니는 것이죠. 그래서 a의 t, 여기서 a하고 b는 어떤 상수값이 될 거고요. 그래서 a하고 b가 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모양의 함수가 되는지, 시그널이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b하고 a라는 상수가 만약에 실수로 주어지는 값이다. 리얼 파라미터다. 그렇다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익스포넨셜 그냥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시그널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0보다 작게 되면 익스포넨셜이 디케잉 하고요. 디케잉 익스포넨셜이 언제 그러냐면 a가 0보다 작으면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우리가 신호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a가 0보다 크게 되는 경우에는 익스포넨셜이 증가하겠죠.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우리가 실수일 경우에는 t 값이 어떻게 주어지는 이런 모양에서 우리가 xt를 그리면 xt가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익스포넨셜리 a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그래프로 되고요. 이 지점이 뭐예요? 0인 지점이 b를 지나게 되겠죠. 0이 되면 0이 들어가면 이 전체가 1이 될 테니까요. b 지점을 통과하는 익스포넨셜리 감소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클 경우에는 xt가 어떻게 돼요? a가 0보다 큰 모양에 대해서는 익스포넨셜이 증가하는 모양의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0일 때 b를 지나가고요. 이렇게 익스포넨셜이 증가하는 함수 시그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시그널을 봤고요. 만약에 a가 지금 실수만 봤지만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복소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걸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가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죠. 사인 코사인 함수, 삼각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스. 삼각 함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은 a 코사인의 오메가 t에 플러스 파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메가는 지금 w가 아니라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자로 오메가 라지 그리스 문자 오메가고요. 그 다음에 스몰 그리스 문자로 오메가 이렇게 쓰는 거죠.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w랑 다른 값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메가는 그래서 각주파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각주파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a를 코사인, 사인,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앰플리튜드라고 하죠. 혹은 매그니튜드라고 하고요. 파이는 우리가 페이즈 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a는 앰플리튜드라고 정의하고요. 혹은 매그니튜드, 그리고 오메가는 우리가 프리퀀시라고 얘기합니다. 앵귤러 프리퀀시란 말도 쓰고요. 그냥 프리퀀시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는 페이즈 앵글이 되겠죠. 페이즈 앵글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페이즈 앵글은 위상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런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코사인 사인 시그널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었죠? 주기함수를 띄게 되죠. 주기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함수인 거를 확인하면 periodical 시그널이 되고요. 앞에서 우리가 주기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시그널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함수의 정의는 뭐였어요? t 플러스에 라지 t를 해주면 그러면 xt가 도로 되는 거죠. 그래서 xt 플러스에 라지 t를 한번 넣어봅시다. 주기 라지 t를 가진다고 생각해보고 여기에 라지 t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a의 코사인에 오메가에 스몰 t 플러스에 라지 t 스몰 t 대신에 t 플러스 라지 t가 들어가니까 이런 수식이 주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주어질 경우에 우리가 얘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a 코사인에 스몰 오메가의 스몰 t 플러스 스몰 오메가의 라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겠죠? 요게 지금 주기 시그널이 되려면 결국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스몰 오메가의 라지 t 값이 결국엔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2파이가 되면 되겠죠. 2파이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이 2파이의 배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즉 여기서 뭐죠? 라지 t 값이 스몰 오메가 분의 2파이로 주어지는 경우 주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 시그널이 바로 코사인 안에 2파이는 사라지게 되겠죠? 2파이마다 주기성을 지니는 그런 펑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사인 시그널은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바로 나오게 되고요. 얘가 지금 우리가 정의한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정의였죠. 그래서 x가 도로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기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주기가 우리가 오메가 분의 2파이가 항상 주어진다. 어떤 임의의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에 대해서 주기는 항상 우리가 오메가 분의 2파이로 주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 이건 continuous time 그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에 대해서 본 것이고요. discrete time 시그널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는 continuous time만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노미 시스템에선. 자,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을 봤고요. 그러면 이제 익스포넨셜 시그널에서 A가 우리가 허수로 주어지는 경우에, 그죠? 복소수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로 결국에는 익스포넨셜 시그널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etween 사이누소이달 시그널과 사이누소이달과 컴플렉스 밸리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시그널 복소수를 가지는 익스포넨셜 시그널을 우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일러 아이덴티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오일러의 공식 배웠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오일러의 공식은 복소수 익스포넨셜 시그널을 익스포넨셜 값을 우리가 코사인 사인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시그널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요. 익스포넨셜에 대해서 정의가 되죠. 익스포넨셜 넘버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데요. 어떻게 되죠? 어떤 익스포넨셜의 j 세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죠? 얘를 복소수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세타에 대해서 어떻게 주어지죠?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j의 허수부가 들어가고요. 사인의 세타 우리가 이렇게 정의되는 걸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일러의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습니까? 리얼 도메인과 이미지너리 도메인. 그래서 우리가 얘가 실수부를 표현하는 실수축이고요. 그리고 허수부에도 들어가는 실수값이 있겠죠. 허수부에 해당되는 실수값. 그걸 이렇게 두 개의 우리가 수직선으로 나타내고요. 그랬을 때 익스포넨셜의 j 세타라는 건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익스포넨셜의 j 세타라는 거는 이 지점을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j 세타다라고 나타내면 각각의 x축, y축이 뭐가 되는 거죠? 실수부의 값은 뭐가 되는 거죠? 실수부의 값은 코사인의 세타. 왜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그으면 이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직각으로 내려준 요 지점에서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의 세타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 값은 이것분의 이거죠. 그래서 이거의 길이가 1일 때 1인 단위원을 우리가 계산하면 이 값은 사인의 세타가 될 겁니다. 1인 단위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 값을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단위원이 나오겠죠. 이 값이 전체 값이 반지름이 1인 단위원 위에서의 세타를 기준으로 하는 이 값을 우리가 익스포넨셜 j 세타라고 하죠. 그리고 그거의 x축의 값을 코사인 세타, y축의 값을 사인 세타, 즉 리얼값, 이미지너리 값이 실수부, 허수부가 각각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업수학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소수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그것을 실수부, 허수부,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코사인과 사인 그리고 익스포넨셜 시그널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관계를 보면 a 코사인의 오메가의 t 플러스 파이라는 우리가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익스포넨셜 시그널의 리얼 파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익스포넨셜의 j 파이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리얼 파트라는 건 뭐죠? 우리가 1 플러스 j의 뭐 3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리얼 파트를 구해라. 그럼 얘는 뭐예요? 얘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이 복소수에서 리얼 파트의 값만 구해라. 그렇게 하는 연산이죠. 그런 연산을 우리가 리얼 연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얼 연산을 해주면 그게 a 코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얘를 계산해주면. 증명을 한번 해보죠. 증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명하면 a 익스포넨셜 j 파이의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는 먼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익스포넨셜의 위에 있는 지수 값들은 어떻게 되죠? 밑이 같으니까 얘 밑을 합쳐줄 수 있죠? 지수 함수에서 그래서 얘를 묶어주면 플러스로 엮이겠죠? 지수에서 플러스로 되니까 j로 묶여집니다. 그래서 오메가 t의 플러스 파이 순서는 그냥 바꿨죠? 오메가 t가 있지만 j로 묶어서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바꿔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적용해주면 어떻게 되죠? 오일러 아이덴티티를 적용해주면 이 값은 a 코사인의 오메가 t의 플러스의 파이 이 전체가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플러스 j의 사인에 물론 a가 들어갑니다만 플러스 ja의 a는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죠? a의 플러스 a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리얼 파트가 되죠. 이쪽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익스포넨셜 시그널에서 복소수로 주어지는 시그널인데 그 중에서 리얼 파트죠. 요건 이제 리얼 파트가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리얼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요 놈하고 이제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증명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인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사인 형태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같은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이미지너리 파트 연산을 해주면 되죠. 이미지너리 파트를 뽑아라. 어디에서? a 익스포넨셜 j 파이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너리 파트를 구해라 하면 우리가 사인 시그널을 최종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죠. 예제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프로그램 1.20을 보겠습니다. 1.20의 B번 문제를 보죠. B번 문제는 xt 값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xt 값이 a의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1t의 플러스에 j의 오메가 t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를 각각 구해라. 그것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해져요? a 코사인으로 바뀌죠. j 얘로 묶여지고 얘가 전체가 세타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타 값으로 바뀌니까 a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j 사인의 세타인데 세타가 요놈이니까 코사인의 오메가 1t 오메가 t를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j 뒤에 부분이 다 세타니까요. 그래서 코사인의 세타 요거 그러면 t로 묶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묶으면 우리가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의 t 플러스 j의 a 사인의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의 t 이렇게 주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요 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리얼 파트가 될 것이고요. xt의 리얼 파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j를 제외한 나머지 뒤에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이미지너리 파트라고 얘기하죠. 허수부, 순허수부를 우리가 이렇게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사인 함수 형태로 우리가 신호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오늘 우리가 처음에 배운 내용은 익스포넨셜 시그널이 A가 실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간 t에 대해서 실수함수로 주어지는 익스포넨셜 시그널은 단순 감소하거나 단순 증가하는 익스포넨셜리 디케잉 혹은 익스포넨셜리 그로잉하는 그런 함수 형태로 주어지죠. 그런 시그널이고요. 그런데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은 우리가 코사인 사인 어떻게 되죠? 코사인 사인 시그널로 주어졌었죠. 코사인 사인 시그널 어떻게 주어지는지 기억나죠? 파동 형태로 주어지는 그런 시그널이었죠. 그 코사인 사인은 여러분들 주기 신호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누소이달 시그널과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시그널 A의 값이 이제는 복소수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관계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오일러의 공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복소수에서는 우리가 복소수를 실수부, 허수부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매그니튜드 그리고 페이즈의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단위원을 그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됐죠? 얘를 익스포넨셜의 j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는 복소수라면 그거의 실수부는 코사인 세타, 허수부는 사인 세타였다. 라는 관계를 알고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계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익스포넨셜 시그널을 시간 t가 포함되는 익스포넨셜 시그널을 컴플렉스 형태로 주어지는 익스포넨셜 시그널을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코사인 사인 형태의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왔다 갔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나오는 이제 중요한 기초적인 신호 중에 하나가 임펄스 시그널입니다. 임펄스 펑션 형태로 주어지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임펄스 시그널은 임펄스 펑션, 임펄스 시그널을 보죠. 얘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고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중에서 임펄스 펑션이 뭔지를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임펄스 펑션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먼저 그 중에서도 유닛 임펄스를 정의할 건데요. 크기가 1이란 뜻이죠. 유닛이란 거죠. 유닛 임펄스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얘는 정의를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신호지만 어떻게 그냥 바로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수식으로 우리가 임펄스 펑션을 유닛 임펄스를 정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델타 t 값이 모두 0이 됩니다. 언제 0이냐면 t 값이 0이 아닌 모든 t에 대해서 임펄스 값은 유닛 임펄스는 0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임펄스 펑션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전 구간을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시간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1이 나옵니다. 전체 적분이 1이라는 얘기는 뭐죠? x축과 만들어지는 면적이 1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얘를 다시 말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수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얘를 말로 설명해주면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임펄스 펑션은 유닛 임펄스 시그널은 모두 0의 값을 가져요. 어디에서나 0의 값을 가지는데 언제만 빼고 0일 때만 빼고 0일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0이 된다는 얘기죠. t equal 0를 빼놓고는 여기서를 빼고는 모두 0이 되고요. 그 다음 전체 면적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유닛 임펄스와 x축이 가지는 전체 면적이 임펄스 아래의 면적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유닛 임펄스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볼 건데요.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저기 무슨 뜻인지 이제 머릿속에서 수식만 놓으면 잘 안 나오죠? 그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임펄스 펑션을 우리가 그려보면 임펄스 펑션 t를 우리가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임펄스 펑션을 그려보죠. 임펄스의 델타의 t 그냥 임펄스 펑션은 아니고요. 저기서 정의된 임펄스 펑션은 아니고요. 델타의 델타 t 얘는 지금 델타는 이렇게 임펄스 펑션에 쓰이는 델타는 소문자 그리스 문자 델타고요. 여기 쓰인 삼각형이 이제 대문자죠. 근데 이제 그걸 서브 문자로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둘 다 델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 값을 갖다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얘를 델타의 t는 뭐냐면 밑변의 길이가 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델타라고 정의될 수 있고요. 여기를 2분의 델타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밑변의 길이는 총 라지 델타가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높이를 우리가 델타분의 1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라지 델타분의 1이라고 정의되는 이런 사각형 형태의 시그널을 생각을 해봅시다. 사각파 형태의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밑변, 0을 중심으로 해서 밑변이 라지 델타인데 이 라지 델타를 절반으로 줄여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델타의 길이가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델타분의 1은 어떻게 되겠어요? 2배로 늘어나겠죠. 2배로 늘어납니다. 이 특징은 뭐죠? 요런 시그널 혹은 요런 시그널의 특징은 뭐죠? 면적이 얼마죠? 면적이 얼마란 얘기야? 이거의 면적은 얼마죠? 1의 면적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1의 면적을 가지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델타 값을 더 작게 만들어요. 더 작게 만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결국엔 시그널이 이런 시그널이 만들어지겠죠? 이거보다 더 이렇게 더 솟은 이런 시그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맞죠?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델타 t, 라지 델타의 길이에 의해서 정의되는 이런 시그널이라고 했을 때 특징은 면적이 1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스몰 델타 t, 라지 델타 값이 결국엔 어떻게 돼야 돼요? 라지 델타 값이 0에서만 값이 존재해야 되죠? 저기 보시면 그죠? 0에서만 0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0이 돼야 되니까 라지 델타가 어떻게 됩니까? 0으로 가야겠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라지 델타 값을 우리가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라지 델타 값을 0으로 보냈을 때 t에 결국에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델타 t를 얻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델타 t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델타 t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0에서만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0이죠. 다 0이고 라지 델타가 거의 0이니까 0으로 갔으니까 결국에는 매그니튜드는 얼마가 됩니까? 매그니튜드는 여기서 델타 t의 매그니튜드는 라지 델타분의 1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되죠? 무한대가 되겠죠. 0분의 1이니까 무한대가 될 거예요. 무한대로 가면서 면적은 얼마예요? 면적은 1이란 얘기예요. 면적은 1인 그런 임펄스 형태의 펑션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피크치의 값을 딱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까지 얘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펄스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살표를 써줍니다. 화살표를 써주고요. 화살표 끝을 어디다 놓느냐? 이거에 이 화살표의 면적에다 놓습니다. 면적이니까 지금 면적이 얼마죠?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유닛 임펄스라고 하고요. 여기에 1을 이렇게 써줍니다. 이 1의 의미는 결국엔 면적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죠? 화살표 끝의 길이, 이 길이가 의미하는 것은 면적이고요. 실제로 이 0일 때 매그니튜드는 얼마가 되는 거죠?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거의 매그니튜드는 델타분의 1이거든요. 라지 델타분의 1이거든요. 근데 라지 델타가 0으로 갈 때 우리가 그림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요런 놈을 우리가 이런 특별한 신호를 우리가 임펄스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하게 요 면적이 1인 놈을 유닛 임펄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전체 면적이 1인 놈. 그런 놈을 우리가 유닛 임펄스라고 정의를 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저기서 나오는 정의, 요 두 개의 정의, 그것이 의미하는 말로 설명되는 부분,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할 수 있느냐는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임펄스 t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요 델타의 t로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델타의 t를 우리가 이 델타를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정의를 하면, 그렇죠? 그랬을 때 스몰 델타의 t, 저 수식으로 정의된 스몰 델타의 t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라지 델타를 0으로 보내는 거에 의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잠깐 쉬고요. 우리 이 임펄스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